안녕하세요.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심리평가를 통한 갈등 관리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맡은 박정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서 언급한 고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이어가는 측면에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총 세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유효시장, 두 번째는 고객, 정의한 고객에 대한 페르소나를 만들어보고, 세 번째는 그 페르소나가 어떻게 제품을 구매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지까지의 단계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본 교재에서는 창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야말로 현대의 영웅이다. 그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계의 변화를 이끌고 문화를 창조한다. 그만큼 창업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혹은 주변의 동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 반영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산업적으로는 기존의 산업 생태계가 기술의 발전, 소비자의 니즈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이 문구에 잘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소비자로서 혹은 창업자로서 그 창업을 이뤄내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그려낸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창업이라는 것이 무척 중요한 생태계 속에서의 역할을 가진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4에서는 거점 시장의 규모를 이해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액션 아이템을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는 최종 사용자 프로파일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거점 시장의 규모를 측정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점 시장의 규모는 이 창표에서는 유효 시장의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정한 규모에 이를 때까지 이 거점 시장, 즉 유효 시장을 더 세분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측정한, 분석한 그 거점 시장, 타겟으로 그 시장의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분석하고 대상으로 삼은 시장이 나의 기업 혹은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적정하지 않거나 그 서비스나 제품이 제공하고 있는 범위 밖의 아주 거대한 시장 규모까지의 예측이라면 그것은 너무 방대한 양으로 인해서 정확한 타겟팅이 불가능하다. 혹은 타겟팅을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가미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4단계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 유효 시장의 규모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 유효 시장의 규모에 대한 것입니다. 즉, 기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분의 회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장 전체의 규모, 대상 시장에 대한 것이고요. 이는 우리 회사가 시장 점유율 100%를 달성했을 경우 달성 가능한 연 매출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보수적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너무 낙관적인 예측은 오히려 우리가 만약에 피칭을 진행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어떤 투자를 받을 경우 그들에게 확실성을 심어주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는 곧 우리의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자본을 유치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아주 크리티컬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자본력을 가지고 유망한 투자처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달성 가능성, 현실성에 대해서 좀 더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이고 방어적 추정치를 바탕으로 유효시장 규모를 측정하면 그 다음으로는 최종 사용자 수를 추정하는 분석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는 상향식 분석과 하향식 분석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향식 분석이라는 것은 인구 통계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 수를 추정하는 분석 방법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향식 분석이라는 것은 인터넷이나 시장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서칭해서 찾아낼 수 있는 가공된 2차 자료에 근거하여 최종 사용자의 규모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종 사용자의 매출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즉,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수의 각 사용자가 우리 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해서 사용자 수와 매출액, 1인당 매출액을 곱한 형태의 매출 예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바로 잠재 고객의 예산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객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그것을 연, 분기 혹은 월의 형태로 예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정한 유효시장의 규모를 우리는 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시장의 규모는 2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즉 20에서 1000억 원 사이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500만 달러 이상의 규모라도 초기 시장에 대한 제압이 가능하고, 즉 시장 점유가 가능하고 이익률이 높고 인력이, 즉 리소스가 적게 투입되는 시장일 경우에도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작은 시장이라도 우리가 투입한 자원에 비해서 이익이 많이 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렇게 선정한 유효 시장을 근거로 하여 앞서 언급한 최종 사용자를 잠재 고객으로 선정하고 그들의 프로파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 고객 중 한 명의 최종 사용자를 페르소나로 선택을 하고 실제 인물임을 가정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페르소나의 정보를 시각화하여 창업 멤버와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페르소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페르소나라는 것은 가면이라는 뜻의 심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주요 고객을 대표하는 특정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구체화 방법은 가상의 최종 고객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고 정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업 멤버의 참여로 페르소나 대상의 특징을 이해하고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답을 찾는 그 출발점은 우리가 선정한 최종 사용자의 프로파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종 사용자는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했을까요? 이미 시장 조사를 할 때
인터뷰 등을 통해서 수집한 시장 자료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반영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인물과 같이 묘사한 것이 페르소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측 하단에 제시된 표를 한번 보시죠. 그곳에서 대상으로 삼은 페르소나는 시설물 유지관리 매니저로서 IBM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 페르소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그의 직업 혹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을 문장으로 제시를 하고요. 그 밑에 그의 특징들을 기재하는 것이죠. 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는 일종의 데이터 센터 근무자 혹은 구매를 결정하는 인물로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가 처한 기업의 환경 혹은 그의 배경 지식, 경험 등이 어우러져서 결정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가정을 근거로 하여 그에 대한 상세한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다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앞서 시장조사, 직접적인 인터뷰나 FGI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이 함께 믹스되어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완성된 이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객의 특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 자체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중요한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서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밸류에이션이나 프로젝션, 그리고 사업 모델의 정의, 수립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어떤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페르소나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견하고 찾아낸 것으로부터 구매, 사용, 그리고 이 사용을 통해서 얻은 가치, 그리고 지불, 그리고 재구매 추천에 이르기까지 어떤 식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생애 주기가 이루어지는지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할 포인트에 이런 문제,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혹은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해서 이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런 문제를 적시에 어떻게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비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속한 혹은 나의 동료들, 나의 창업 멤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전체 생애주기 시나리오는 기존 제품이 페르소나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그 대안을 찾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입하는 시장,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에서 이미 고객들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해 봤던 경험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매에서부터 피드백에까지의 과정을 언급을 할 때 그 속에서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을 타 기업 혹은 우리가 만약에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불만 요인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그리고 그 포인트가 등장한 시기마다 어떻게 이를 해소할 것인가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명확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가구를 구입하기로 했다면 고객은 어떤 가구를 얼마만큼의 예산에서 구매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가구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그 가구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가격이 있을 것이고요. 디자인도 있을 것이고요. 기능적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의사결정자 혹은 옹호자의 의견들이 반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구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서 그들은 조사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제품을 혹은 언제 이걸 사러 가겠어?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제품을 사겠어? 혹은 인터넷으로 이 제품들을 살펴봤더니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이 정도 가격 예산이면 충분해.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이 제품을 사겠어. 라고 스스로 조사나 계획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둘러봅니다. 온라인 매장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유사 제품이나 특정 제품을 둘러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 구매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막상 제품을 구매해서 집에 설치를 해봤더니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색감이 맞지 않는 것이죠. 디자인이요. 그럼 반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반품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고객으로부터는 불만사항이 나올 것이고요. 이것들이 구매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정보에 대한 소문이 제대로 혹은 좋은 평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었다면 반품 경험 혹은 반품에 대한 회사의 대응에 따라서 정보 공유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나기도 하고 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앞서 언급한 전체 생애 주기 시나리오를 그려보되 이왕이면 대안을 찾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고객들의 불만족을 만족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몇 가지 질의와 토의해야 될 사안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총 유효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최종 사용자의 페르소나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합하는 사람의 유형을 정의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은 페르소나랑 유사한 질의이지만 또 한편으로 확장된 질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심을 하고 최종적으로 구매를 한 이후에 리뷰를 시작하고 작성하기까지의 시나리오를 전체 생애 관점에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문답 형식으로 질의를 해도 되고요. 혹은 동료들과 가족들과 한번 토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토론해 보시고요. 각자 궁금하거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자유롭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 유효 시장의 규모를 예측하고 페르소나를 정의하고
제품의 전체 구매에 있어서 생애 주기를 그려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요인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 실습을 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